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신만의 브랜드와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 경남에서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종욱 원장과 경남콘텐츠산업협회 윤민영 부회장 모시고 청년 창업의 실태와 과제는 물론 가능성과 해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흐름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요새 이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양질의 어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령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창업 중에서도 30세 미만의 그런 청년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한 2018년에 13만 8천 개에서 2022년도에는 17만 3천 개로 무려 2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30세 미만 중에서는 특히 이제 손쉬운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 창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어찌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창업 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또 R&D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 상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트가 좀 낮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기존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서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엇보다도 펀딩이 되겠죠. 초기 창업자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초기 지원, 그다음에 또 투자 쪽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발전적으로 이게 창업이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의 창업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나 문화 분야의 창업 흐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창업 트렌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편인가요? 저 코로나 이후로 보면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장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비대면 이제 콘텐츠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에 이제 청년들의 창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말씀하신 이제 기술 기반의 사업들을 하기에는 초기 투자라든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고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만의 또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기술 창업보다는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업 쪽으로 넘어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남 지역의 청년 창업 현황과 또 규모도 궁금해지고요. 네. 또 업종별로 특징도 궁금해지는데요.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 자료를 갖다 인용해서 보게 되면 우리 경남 지역의 청년 기업 수가 대략 한 6만 6,300개 정도로 이제 전국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이제 저희 아무래도 이 경남 지역이 보면 여러 가지 기계나 부품 제조, 또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어떤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창업이. 네. 이와 더불어서 또 IT 기반의 어떤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헬스케어 이런 쪽의 어떤 서비스업, 이거 활성화되어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여기에 관련된 어떤 소매업이 또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카페, 베이커리, 배달 음식점 같은 그런 어떤 푸드 비즈니스가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처럼 이런 모델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독을 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정기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성장세가 가고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서의 어떤 청년 창업 기업이 3년 생존율이 좀 한 40% 이하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고, 5년 생존율은 더 낮춰져서 한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업종의 창업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창업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배경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자기네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창업을 해서 이제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 문화를 떠나서 자기만의 또 그 독특한 이제 문화를 자기의 조직을 갖고 싶은 그래서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저희가 또 주변에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시장에 보면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처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력직만 뽑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창업을 해서 이 이 시장에서 내가 경험해봤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업을 연계를 해서 가는 친구들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을 준비할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고민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뭐 작은 문제죠. 처음에 초기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초기 자금들을 이제 조금 조달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고 콘텐츠나 문화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의 고민들은 초기 투자금도 좋지만 이제 지원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초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글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에 대한 양식에 대한 부분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들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지 그래서 보면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내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초기에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창업 인프라 수준이나 접근성은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지역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경남도에서도 이렇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접근성,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시설들을 갖다가 근접적으로 좀 위치하게끔 해가지고 그 창업가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끔 1시간 내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창업가들을 많이 양육을 시키려면 창업 거점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도에서는 이제 경남도 3대 권역비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제 서부, 그다음에 중부, 그다음에 이제 동부, 이 경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든지 캠퍼스 혁신 파크, 청년 창업 아카데미 이런 걸 또 조성을 해서 아마 이런 시설들이 2027년까지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뭐 탑을 우리가 달려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남도에서는 지금 이 가장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가들이 예비 창업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창업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창업 자금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기금을 한 1,000억 정도를 좀 조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우리 경남에 보면 방산부터 시작해서 원전,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우장공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있고 그런 쪽의 산업을 갖다가 혁신적으로 개발을 하고 창업을 독려로 해서 전 세계에서 초일류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뭐 그쪽에 펀드를 갖다 한 1조 정도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까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경남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의 창업이 단순히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생태계로서의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콘텐츠라고 해서 글로벌에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이제 어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해도 콘텐츠라는 걸 빼고는 이제 서비스 마케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네. 미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쇼츠도 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발을 뻗고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했던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의 승부를 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는 그러한 이제 콘텐츠들을 찍을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고 또 그런 말들을 써요. 서울에 가면 또 창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역에 가니까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또 여기서만 통하는 이러한 이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창업 생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역마다 이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흥원 내 창업 인재 양성팀은 어떤 방식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김해의생명 산업지원원 창업 인재 양성팀은 주로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창업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라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기초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네. 기초교육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제 안내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아까 금방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아이디어는 있고 기술은 있어도 법률이나 세무 컨설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많이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작품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빨리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펀드는 한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량 생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맞춰서 생산해 나가려면 좀 큰 돈이 필요한데 IR 펀딩 그야말로 데모데이 같은 거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적 자원들을 많이 연결시켜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창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 의생명산업진흥원은 한 106개 정도의 지금 그런 어떤 실을 운영하고 있고 106개 정도의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도 일부 우리 의생명 쪽에 관련된 것은 약간의 그 임대료를 받지만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중장년 창업카페 한 5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료로 네.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청년들의 창업 지원 정책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첫 번째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가 단순 뭐 1인 미디어, 영상, SNS, 영화,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요즘 모든 것이 콘텐츠라는 말이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돌아봐도 콘텐츠라는 것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굴러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4년차, 5년차, 3년차 이상이 된 기업들이죠. 콘텐츠 창업에. 그러니까 너무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몰려 있다고 하면 이 친구 청년 창업을 해서 청년을 신규 고용을 했는데 1년 뒤에 또 신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에 대한 지표만을 생각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신규 고용 이후에 이 친구들이 지속할 수 있게끔 2년, 3년차 갈 수 있다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3년차, 4년차에 대한 그런 좀 지원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과 업종에 특화된 경남형 창업 생태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우리 도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2027년까지 동부경남, 중부경남, 서부경남을 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부경남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양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과 김해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칼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더 그다음에 컨텐츠 사업 이걸 좀 혁신화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중부경남이라면 아무래도 창원대학교 이제 글로컬 대학이니까 창원대학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다 시설을 직접 할 건데 창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보면 이제 주로 방산, SMR, 그리고 수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능형 기계들 아니겠습니까? 좀 선박도 있고요. 네. 이런 쪽에 대한 특화된 산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부경남이라고 한다면 그 진주와 사천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요새 소위 말하면 우주항공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주항공과 또 이제 그 진주에 보면 항로와 바이오 그쪽 산업들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을 갖다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조성만 된다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우리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창업가들이 영내에서 창업가들이 우리 관내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같은 동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아이템에 집중되어 있는지 좀 볼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람직하건대 우리 도라든지 시차원에서 그런 어떤 글로컬 아주 국제적인 어떤 창업의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에 개최를 해서 우리 많은 창업가들이 그쪽에 인벌브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그 창업가들하고 만남을 인해 가지고 소통의 장도 만들고 그들과 좀 공통적으로 아이디어도 쉐어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그런 창업가들이 많이 양육이 되고 육성이 되려면 대학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고 이미 라이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즈 사업 자체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거기서 유능한 청년 창업가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그 라이즈 대학과 관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이런 그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창업을 갖다 활성화시킨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연계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저는 뭔지 이렇게 그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또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어려움을 능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원래 중2 재물을 못 갔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특히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 기술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세워졌으면 그 아이디어를 빨리 실현을 해서 한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의 반응을 봐서 어떤 시장에서 반응을 빨리 보고 잠깐만 업데이트 시키는 왜냐하면 창업의 과정이라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출발해서 완성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제품을 구현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 받아서 갱신하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되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국 우선주의 국제적으로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원을 만약에 부모님들이 벌어온다면 한 70원 정도는 우리가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고 한 30원 정도는 이제 내수인데 그만큼 우리는 혁신적인 어떤 제품,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기업가 정신. 우리 옛날에 아산 정주영 회장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미포 조선소 앞바다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1970년대에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그저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어떤 금융회사에다가 너희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조선소를 질래라고 했을 때 그 500원짜리 지폐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철갑선을 만들었다.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거북선을 이용해서 왜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기술은 갖고 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돈을 줘도 너희들이 만든 그 제품을 갖다가 배를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너희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좀 구해올래? 소위 말하면 구매 조건부죠. 구매 조건부로. 그래서 이분이 또 정정 회장께서 또 그리스의 선박은 오나시스인가요? 그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줬으니 우리한테 오더를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 만약에 내가 오더를 주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제대로 시한 내 못 주면 따따블로 소위 말하면 배가로 페널티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주영께서 오케이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갖다 지으면서 또 수주된 배도 이렇게 우리가 딜리버리 한 거는 전 세계 처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조선 해양 국가로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하면 된다라는 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창업가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보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면서 우리 한번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청년들의 도전이 곧 지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시작들이 지역의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슈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